자, 칠판 봐. 이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여기에서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봐야 돼. 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여기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나와. 거기 13쪽. 바로 뒤에. 됐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라는 게 나와. 이게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자, 유전자의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의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요거야. 알겠지? 당연한 거야. 유전자, 그리고 너네 봐봐봐. 이게 지금 달라. 유전자 빈도라는 개념이랑 유전자형의 빈도라는 개념이랑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표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칠판 한번 봐. 봐봐. 자, 우리 봐봐봐. 유전자가 어때? 대립 유전자가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봐봐. A라는 애랑 그리고 A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뭐냐? 대립 유전자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대립 유전자야. 그럼 봐봐봐. 우리는 보통 뭐로 알고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얘네가 지금 대립 유전자인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뭐로 할까? 곱슬머리로 한번 해보자. 알겠죠? 그럼 얘가 바로 뭐냐? 곱슬머리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 뭐가 아니야? 곱슬이 아니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뭐냐? 대립 유전자인 거야. 됐죠? 그럼 봐봐봐. 그래서 얘네가 바로 봐봐. 여기에서 지금 봐.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어떻게 돼? A형이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윗세대에서 얘네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요런 표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요런 표현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각각 A의 빈도 그리고 소문자 A의 빈도 이걸 뭐라 그래? 유전자 빈도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봐. 지금 각각 요 A의 빈도 그리고 각각 요 A의 빈도 그럼 각각의 빈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 빈도라고 부른다. 알겠지? 오해하면 안 돼. 그죠? 그럼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또 어떠냐? 통에 봐봐. 통에 있잖아. 빨간색 색종이가 있어. 그리고 노란색 색종이가 있어. 알겠죠? 빨간색 색종이 7개가 있어. 노란색 색종이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들어. 그럼 빨간색 7개, 노란색 3개야. 그러면 빨간색 7개 요거 그리고 노란색 3개 요거야. 그치? 그럼 걔가 바로 뭐가 돼? 유전자 빈도야. 됐죠? 자, 근데 색종이를 몇 장씩 뽑으라고 하느냐? 2장씩 뽑으라고 해. 알겠죠? 그죠? 그럼 2장씩 뽑으라고 했을 때 어때? 빨빨 나올 수도 있고 빨로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노노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칠판 봐. 그 비율이 바로 뭐가 돼? 요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유전자형의 빈도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들의 비율. 알겠지? 얘네들의 빈도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빈도가 바로 뭐가 돼? 유전자형의 빈도야.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 봐봐. 통이 있어.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빨간색 색종이 7개, 노란색 색종이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빨간색의 지금 비율이 얼마가 돼? 0.7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노란색의 비율이 얼마가 돼? 0.3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요게 바로 뭐다? 유전자 빈도라고 하면 된다. 됐죠?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을 있잖아. 몇 개씩 뽑으라 그런 거야? 2개씩 뽑아라! 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보통 유전자 어떤 거야? 2개짜리인 거잖아. 그럼 2개씩 뽑으라고 하면 얘네가 어때? 빨이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노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죠? 그럼 봐봐봐. 빨이 나오는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 0.7 곱하기 뭐가 돼? 0.7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의 유전자형의 비율이 얼마가 돼? 0.49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얘 쉬운 거부터. 그럼 노는 얼마야? 0.3 곱하기 뭐가 돼? 0.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0.09가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9%, 얘는 얼마? 9%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당연하잖아. 내가 한꺼번에 노를 뽑는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빨로야. 그럼 빨로는 어때?
빨노를 뽑을 수도 있고 노빨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뭐가 돼? 0.7 곱하기 뭐다? 0.3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 0.42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이 유전자형의 빈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0.7, 0.3을 뭐라고 부르는 거? 유전자의 빈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유전자다. 이거는 색종이로 쉽게 생각했으니까 유전자에다가 적용을 할 거야. 어떤 병이 있어. 알겠지? 그지? 자, 어떤 병이 있어. 아니면 우리 뭐 하냐? 열성 유전자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로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잖아. 뭐지? 그 백인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니? 그거 이거 뭐 정확하게 뭐는 아니지만 백인들 파랑색 눈동자 알겠죠? 그죠? 그 파랑 눈동자가 그게 열성 유전자라며 열성 그지? 그리고 이게 파랑 눈동자랑 그리고 그 다음에 뭐더라? 그 금발머리 이게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유전자래요. 그리고 이게 완전 열성이어가지고 진짜 금발에다가 파란 눈동자 얘네가 나오기가 힘들대. 알겠지?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딱 봐봐봐. 그러면 0.3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파랑 눈동자야. 파랑 눈동자. 알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갈색 눈동자예요. 알겠죠? 그지? 지금 그냥 과학적인 거 없이 그냥 막 한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일단 이해하기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갈색하고 이제 파랑이 만나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딱 만나. 됐지?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 열성이야, 열성. 그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만날 때만 뭐가 나타나? 파랑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갈색 나와. 그죠? 그럼 이거 봐봐. 그럼 이렇게 나오면 눈동자 얼마인 거야? 눈동자 뭐야? 갈색이야, 갈색.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파랑이 뭐니까 열성인 거니까 얘도 눈동자 뭐로 나와? 갈색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먹끼리 만나야 파랑 만나야지 눈동자가 뭐로 나와? 파랑 눈동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요 유전자의 빈도가 잘 들어. 일정하게 똑같이 0.7, 0.3이 유지가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유전자형의 빈도도 똑같이 얘네가 어때? 요렇게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봐봐. 잘 들어. 요 안에 있잖아. 봐봐. 색종이의 비율이 있잖아. 변하지 않아. 0.7하고 0.3 안 변하는 거야. 색종이 개수는 많아져도 상관이 없어. 비율이 똑같이 0.7하고 0.3이 돼. 됐죠? 그러면 어차피 뭐가 돼? 유전자형의 빈도라는 것도 똑같이 어떻게 돼? 0.49, 0.42, 0.09 이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1세대 이렇게 나왔어. 그럼 2세대가 돼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지? 왜냐면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됐죠? 만약에 여기에 어때? 비율이 바뀌잖아. 그럼 비율이 바뀌면 유전자 빈도에 이게 바뀌게 되지? 그럼 여기에 변화가 생겨. 근데 여기에 변화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어때? 변화가 없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통에 색종이 든 걸로 생각하면 편하다.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 잘 들어. 열성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예를 들어 열성 유전자야.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열성 유전자는 얘네끼리 만나야지 뭐가 나타나? 그 병이 나타나는 거잖아. 됐죠? 근데 전체 인구에서 있잖아.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알아. 알겠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당연히 누구의 비율을 알 수 있어? 보인자의 비율을 알게 되는 거지. 그죠? 내가 뭐는 아니지만 그 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병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전체 인구에서 이걸로 해볼 거야. 전체 인구에서 있잖아.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냐? 9%가 돼. 알겠지? 그지? 그럼 전체 인구에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9%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유전자형의 빈도가 얼마라는 뜻이야? 0.09라는 거야. 됐죠? 그럼 0.09라는 것은 뭐야? 그 열성 유전자의 빈도가 얼마라는 거? 0.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정상 유전자의 빈도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0.7이 된다는 거잖아. 됐지?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면 얘네가 바로 뭐가 돼? 보인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요 수치를 알죠? 그지? 전체 인구 중에서 왜냐면 봐봐봐. 지금 안에 내포된 애들이 어떻게 될지는 표현이 안 됐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뭐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인구 비율을 내가 알고 있다면 됐지? 그럼 이 비율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보인자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요거를 이해하면 지문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됐지? 자, 우리 13쪽 아까 개관을 설명해 줬으니까 1문단부터 한번 보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한번 보니까 1908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와 독일의 의사 빌헬름 바임베르크는 각각의 답이 출거나. 알겠지? 얘네가 함께 협업을 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 알지? 각각 밑줄긋고 독립적 예답이 출긋고. 알겠지? 그래서 하디하고 그리고 바임베르크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가 각각 연구를 한 거야. 독립적으로. 됐죠?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냐?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를 한 거지. 그럼 하디는 어떠냐? 일단 멘델의 유전 법칙이 그 전에 있었겠죠? 걔가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 내 대립 유전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유전자 빈도랑 유전자형의 빈도랑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지 지금 대립 유전자가 뭐하고 뭐가 있어?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있어. 그럼 우리 이걸 일종의 뭐라고 하면 돼? 뭐 하나는 뭐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럼 얘네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걸 뭐라 그래? 대립 유전자 빈도라 그래. 됐죠? 그래서 그걸 어때? P하고 Q로 정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 후 끊어. 무작위에다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잘 봐.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뒤에 조건에도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뭐 해야 되는 거냐? 무작위로 교배를 해야지 그 비율이 확률적으로 유지가 또 되는 거잖아. 아까 봐봐. 색종이를 뽑으라고 했을 때 있잖아. 눈으로 보고 뽑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개입되면 안 돼? 내 의도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눈 감고 어때? 아무거나 뽑았을 때 그 비율이 계속 똑같이 뭐 될 거야? 확률적으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무작위로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 봐. 그럼 이렇게 교배할 때 다음 세대에서의 유전자형의 빈도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때? 무작위로 교배를 했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의 유전자가 아니야. 유전자형의 빈도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유전자형의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죠?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럼 다음 세대에서 어때? 유전자형의 빈도도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알겠죠? 아까 얘기했었지? 봐봐. 대립 유전자가 얘네들의 비율이 0.7, 0.3이 돼. 그럼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의 빈도라는 것도 어떻게 유지가 돼? 얘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얘는 뭐가 돼? 0.49가 되고 0.42가 되고 0.09가 되잖아. 됐죠? 이게 유지가 돼. 그리고 잘 들어. 그럼 여기에서 또 뭘 뽑아? 지금 유전자들을 뽑아. 그래서 유전자형이 나타나.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어때? 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우리 봐봐. 민족 집단이 있어. 알겠지? 그치? 그럼 민족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뭐 이런 집단들이 있다. 그럼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어때?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고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아. 알겠죠? 안에 이 빈도가 똑같이 계속 유지가 돼. 그치? 그럼 당연히 어때? 요 유전자형의 빈도도 똑같이 어때? 이런 식으로 유지가 계속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이게 유지가 되고. 알겠지?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이게 유지가 되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되게 뒤에 다 나와. 알겠지? 뭔가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는 거 없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 얘네가 무작위가 돼야 돼. 이런 것들. 자연 선택이 없어야 돼. 이런 조건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자, 이제 앞에서 끊어. 바임베르크 앞에서 끊어.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을 했어. 그래서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해 답이 출고. 그럼 똑같아. 하디하고 바임베르크하고 각각 따로 연구하신 거잖아. 그럼 얘도 무작위로 본 거야. 그치? 가정을 한 거 전제로 깔아서. 그러면 세대를 거쳐도 뭐의 비율이 유전자의 구성 비율인
유전자 빈도가 뭐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알겠죠? 그럼 칠판 한번 봐. 봐봐봐. 요거야. 맨 첫 번째 세대에서 어때? 0.7, 0.3이었어. 그럼 2세대가 돼도 똑같이 뭐가 돼? 0.7, 0.3. 무작위로 하면. 근데 그 조건이 붙어.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이. 그럼 계속 이게 그대로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섞이지 않았을 때 다른 그 외부로부터. 됐죠? 그럼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유전 질환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그럼 실제 통계하고 비교해서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모델이랑 유전학적,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뭐다? 하디 바인베르크 병영 법칙이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하디 바인베르크 병영 법칙이 나타나.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정말 슬픈 일이지만 어때? 우리가 봐봐. 사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신체, 외적, 내적으로 유전자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알겠지? 그지? 유전자 영향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게 봐봐봐.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 외부 집단이 뭔가 들어오지 않아. 그럼 어때? 뭔가 이렇게 되게 좀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 그럼 그런 데서는 이제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데? 섬 같은데. 알겠지? 그럼 섬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요게 어느 정도 분석했을 때 아직도 적용되는 게 많이 있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연구 대상으로 해서 특히 어때?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겠죠? 우리 너네 이거 뭔지 알지? 뇌출혈. 알겠죠? 뇌출혈이 어떤 건지 알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전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꽈리뇌라는 게 있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뇌가 있잖아.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꼬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일어나기가 쉽냐? 뇌출혈이 일어나기가 쉬운 구조거든. 알겠지? 근데 이것도 뭐냐? 유전이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어떤 거냐면 어떤 섬 지역에서 지금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있어. 왜냐면 그게 다 유전인 거고 그 빈도가 어때? 뭔가 유지되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알겠죠? 왜냐면 섬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떠니 외부인이 많이 안 들어왔던 거고 과거에. 알겠죠? 그게 유지가 됐던 거야.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집단 유전학적 분석을 했어요. 얘네들이. 알겠죠? 그게 바로 요거야. 평형.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봐. 근데 얘네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어때? 충족되는 조건인데. 근데 잘 들어. 거기 어디 미출구어나 모두에다 미출구어. 우리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모두 충족되느냐? 아니면 일부 충족되느냐? 요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얘네들은 어때? 모두 충족돼야 돼. 그럼 1번. 일단 바로 뭐가 되느냐? 집단 크기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커야 돼. 작으면 안 돼. 그지? 집단 크기가 충분히 커야 돼. 왜냐하면 작은 집단은 미출구어 우연한 요인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커지거든. 알겠죠? 그죠? 작을수록 우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되지? 자, 그리고 끊어.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계속 나왔죠? 무작위로 교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2번은 바로 무작위 교배야. 되지? 만약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는 교배가 일어나. 그럼 세대 거치면서 뭐가 달라져? 유전자형 빈도의 구성이 달라져. 알겠죠? 봐봐. 유전자 빈도가 달라져. 그럼 뭐가 달라져? 유전자형의 빈도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자, 옛날 영화 중에 뭐냐면 이런 영화 있어. 가타카라는 게 영화가 있어. 그 가타카 영화 뭔지 많이 이거 너네는 막 도덕 뭐 이런 책 이런 데 나오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이게 왜 영화 제목이 가타카냐? 그 유전자 그 GA 뭐 그거 있잖아. 그래서 영화 제목이 가타카야. 그래서 미래 사회야. 미래 사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 우리도 어떤 거야? 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가 진짜 좋은 것만 쏙쏙쏙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 그 얘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애들이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냐? 그냥 노동자 계층이야. 알겠죠?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애들은 노동자 계층이야.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연 임신이 아니라 다 어떻게 인공수정을 해. 그래서 부모가 있죠? 그럼 부모 유전자에서 좋은 것만 탁탁탁탁 골라.
알겠지? 그럼 좋은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애를 임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10몇 살 때 여드름이 날 확률이 몇 %가 있다. 그럼 그 유전자 빼.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럼 그거 빼. 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빼. 그러면 그냥 완벽한 유전자로만 애를 만들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인공수정. 알겠지? 그래서 그냥 회사에 들어갈 때도 뭐 하는 거냐? 이력서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DNA 검사야. 알겠지? 그래서 DNA 검사. 그래서 그냥 어디 출입할 때도 다 P, DNA 검사. 뭐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바로 뭐가 돼?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유전자를 교배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짜 미래 사회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어때?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왜냐면 안 좋은 유전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진짜 이런 식으로 미래 사회가 되면 어때? 정말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더라도 유전자형의 빈도가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죠? 다양성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알겠지? 그지? 얘가 바로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이거야.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번은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기잖아. 그럼 기존 유전자 빈도가 바뀔 수 있거든. 됐죠? 왜냐면 이게 그거야. 기존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의 빈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 외부의 이입이나 아니면 기존 개체의 이출 이런 게 없어야 돼. 알겠죠? 그게 딱 뭐로 유지돼? 기존에 있는 걸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뭔가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나오죠? 이입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를 도입시켜. 그리고 이출은 어때? 기존의 내부 집단의 유전자가 지금 소실이 돼. 그러니까 뭐가 바뀔 수 있어?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그게 없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작용해선 안 된다. 알겠지? 우리 자연 선택이 뭔지 알죠? 어떤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 생존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쪽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생존이나 변식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형이 더 유리하잖아. 그럼 당연히 그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세대 거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빈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 기존 빈도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포인트가 요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나타난다.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밑에 뭐 나와? 나비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지금 봐봐봐. 잘 들어. 1세대, 2세대, 3세대, N세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유전자 빈도가 유전자의 빈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 대립 유전자 어때? A하고 소문자 A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네들의 빈도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차피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의 빈도도 계속 똑같이 어때? 유지가 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유지되면 봐봐. 유전자형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볼까요? AA도 있고 얘가 검푸른 단계.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중간 정도 검푸른 애가 있어. 그리고 흰날개가 있어. 요렇게. 됐죠? 그지?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봐봐.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 A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있는데 얘네들의 빈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P하고 그 다음 어때? Q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빈도가 바로 뭐야? P제곱이고 얘가 어때? 2PQ가 되고 그리고 얘는 뭐야? Q제곱이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아까 우리 다 계산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게 이거야. 얘가 지금 P가 0.7이고요. 얘가 바로 뭐냐? 0.3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때요? 0.49, 0.42, 0.09가 되죠? 그럼 칠판 봐. 얘네들 다 더하면 어차피 뭐가 돼? 아이고, 1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유전자의 빈도가 유지가 되면 다음 세대의 어때? 유전자형의 빈도도 똑같이 뭐 된다? 유지가 된다.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봐봐봐. 잘 봐. 이거야. 곱슬머리 유전자.
그리고 어때? 곱슬 아닌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걔네들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럼 다음 세대에서도 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 완전 곱슬, 반 곱슬, 그리고 곱슬이 아니네. 요게 계속 어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아니면 우리 봐봐. 뭐도 유전입니까? 대머리도 유전이죠. 그치?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세 가지 있잖아요. 대머리, 그리고 감기, 그리고 여드름. 알겠지? 요 세 가지는 왜? 맞잖아. 지금 비만도 정복했는데 지금. 그치? 위고비 나오고. 그죠? 그래서 대머리, 감기, 그리고 수연아. 아니 왜 웃어? 아니 왜 웃는 거야? 알겠지? 대머리, 감기, 그리고 여드름. 요 세 가지는 정복을 아직 못했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그거 배우라 그랬거든. 두피 문신. 왜? 두피 문신을 배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는 더 빠질 수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건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잖아. 됐지? 어쨌든 그럼 대머리도 마찬가지 너네 알죠? 걔도 유전자예요. 걔도 유전이에요. 그치? 다 유전이야. 그럼 어때? 그 유전자 빈도가 유지가 되면 그럼 당연히 어때? 다음 세대 유전자형의 빈도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뒷페이지로 가봐. 그래서 그림 설명돼 있는 게 바로 뭐냐? 요거야. 그래서 칠판 봐. 비세로줄에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굳이 선생님이 읽을 필요가 없어. 비를. 다 이해를 했으면. 알겠죠? 비를 굳이 선생님이 읽을 필요가 없어. 됐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선생님이 어때요? 요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됐죠? 요게 요거야. 됐지? 그러니까 봐봐봐. 잘 들어. 자, 요것만 이해를 하면 돼. 우리 봐봐봐. 우리 두 개 봐봐. 아까 뭐 뽑는 거하고 똑같아. 색종이 뽑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어때? 유전자 개체 두 개가 만나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산된 건 어떤 거냐면 전체 유전자 개수가 전체 유전자의 개수는 얼마냐? 얘네가 몇 개야? 2000개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전자형들 있죠? 그치?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0개가 되는 거야. 어차피 두 개씩 뭐니까? 짝짓는 거니까. 알겠죠? 그죠?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계산한 거야. 됐지? 그래서 그 숫자 넣어가지고 있잖아. 계산한 값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지? 그지? 이거 이해하면 비세로줄 나와 있는 거 이해하는 거 문제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문단이야. 자, 그럼 비세로줄 바로 밑입니다. 잘 봐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있잖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죠? 유전질환.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야. 유전질환의 경우에 특정 유전자가 두 개가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 그럼 그게 뭐야? 열성 유전병이야. 됐죠?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봐봐. 전체 인구 중에서 열성 유전병인데 그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몇 %다? 9%다. 됐죠? 그럼 칠판 봐. 그럼 9%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값? Q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0.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P값은 뭐가 돼? 0.7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 겉으로 그 유전병이 나타나진 않지만 보인자형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42%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그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보인 누구야? 이런 애들을 보인자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유전병 인자는 갖고 있는데 겉으로 유전병은 안 나타나는. 그러면 그 보인자가 인구 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이 되어서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유전병 중에 어떤 거야?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있고 진짜 극히 되게 희귀한 유전병들도 있죠. 그래서 너네 알지? 삼성가에 있는 유전병. 그지? 몰라 너네? 삼성가에 있는 유전병 있잖아. 그래서 왜 이부진 그 신라호텔 회장이 이번에 그 아들 서울대 가가지고 엄청 주목받았잖아. 근데 언론에 나올 때 보면은 손도 맨날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리고 다리도 요즘에 절고 있단 말이야. 그게 삼성이 갖고 있는 유전병이 있어. 그래서 이게 추측하기로는 옛날에 이병철 회장 있을 때 그 이병철 회장의 부인이 갖고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희귀한 유전병이래, 그게. 그래서 옛날에 이건희 회장도 갖고 있었고 지금은 아마 그 이부진 그 신라호텔 사장한테 이렇게 간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삼성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고 하는데 투자를 진짜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계산해가지고 어때? 야,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 안 나타나고 보인자도 얼마 안 된다라는 거. 그치? 막 0.000 몇 프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누구의 비율도 보인자의 비율이라는 것도 좀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끊어. 보존생물학 앞에서 끊어. 됐지? 자, 그럼 보존생물학에서도 있잖아.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됐지? 자, 그리고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이 법칙을 써. 자, 그리고 또 끊어. 가족관계 판단할 때도 있잖아. 친자가, 그지? 그러니까 혈육이야.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뭐로 계산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으로 계산을 해. 그래서 친자 확률의 어때? 신뢰도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 거냐면 잘 봐. 친자가 지금 공유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적어. 알겠지? 그지? 아주 적어지는 거야. 됐죠? 그럼 당연히 어때? 여기에 대한 뭐가 높여져? 친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알겠지? 그지? 이 유전자를 정말 진짜 혈육이 아니면 갖고 있을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 그럼 당연히 어때? 친자인 경우가 맞다. 라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인 거야. 자, 그리고 또 끊어. 또 법의학 분야에서도 비록 실제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이게 중요 미출고 실제 미출고 실제 미출고고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겠지? 우리 봐봐. 얘가 지금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 5개가 모두 만족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완벽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그래서 칠판 봐. 얘네들의 빈도가 어때?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이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거냐? 범죄 현장에서 거기 나오는 게 이거야. 범죄 현장에서 DNA 샘플이 수집됐어요. 됐죠? 자, 근데 누가 있어? 용의자가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용의자의 DNA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얘네 두 가지가 뭐 하고 있어? 일치하고 있다. 됐지? 그럼 이거를 얻더니 이 일치가 잘 들어. 요 일치가 우연일 확률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진짜 우연일 확률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 동일인이다. 알겠죠? 그죠? 요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건 둘이 뭐라는 뜻인 거야? 동일이라는 뜻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이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을 계산해. 그럼 DNA가 용의자일 것이 아닐 확률이 말 좀 장난쳤죠? 용의자일 것이 아닐 확률이 희박하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용의자일 거다. 알겠죠? 두 명이 일치할 거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다른 말로 바꿀 거야. 얘네들의 일치가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라는 게 떨어진다. 라는 말은 결국은 어때? 동일인의 DNA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지? 우연의 일치일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은 동일인의 DNA다. 이 뜻이에요.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 봐. 첫 번째 문제는 쉬워.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말씀학 문단에 뭐가 있으니까 응용 분야가 나오니까. 알겠지? 보통 이런 거는 적절한 걸 고르라 그러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 글 전체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잘 봐. 자, 칠판 한번 봐. 선택지 읽을 때나 잘 들어. 글 읽을 때 나누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 이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눈다 이런 말이 있지. 그럼 분모 분자 확인을 꼭 해.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 출제진이 장난칠 때가 많다. 됐죠? 얘가 이거야. 유전자 빈도의 답이 출고. 유전자 빈도의 답이 출고. 거기에 나누면 에다 또 미출고. 그럼 나누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유전자 빈도라는 것은 봐봐봐. 아까 어때?
대립 유전자 A하고 소문자 A가 있어. 그럼 걔네들이 전체 유전자 개수에서 차지하는 뭐가 돼? 비율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자, 칠판 한번 봐. 유전자 빈도랑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유전자형의 빈도라는 건 다른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 유전자하고 유전자형은 다른 거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유전자의 빈도라는 것은 뭐로 나눈 거야? 유전자의 빈도라는 것은 전체 유전자의 개수.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봐. 우리 유전자는 몇 개가 짝이요? 2개가 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어때? 유전자형이 몇 가지가 있어? 표현형, 사람이 몇 명이다? 1000명이 있다. 그럼 전체 유전자 개수 몇 개가 돼? 2000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유전자 개수를 뭐로 지금 나눠야 되는 거야? 그 유전자형을 가진 뭐가 돼? 개체의 유전자 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형을 지닌 개체의 유전자 수로 나누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전자 빈도가 되는 거. 알겠죠? 됐죠? 그래서 앞에 가서 꼭 확인해 봐야 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 요 유전자형을 지녔다라는 것은 아까 어떤 거야? 뭐 A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전체 유전자 개수에서 뭐야? 그냥 알기 쉽게 생각하면 이거 지우면 전체 유전자 개수에서 어떤 거야? A의 개수, 요 비율이 나. 아니면 혹은 어때? A의 개수, 요 비율이 나. 알겠지? 그지? 그게 바로 뭐다? 유전자 빈도가 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1번 어때?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수를 전체 개체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됐지? 오케이? 전체 개체의 유전자 수로 나눠야 되는 거고 또. 그럼 나머지 봐. 잘 들어.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 빈도라는 것은 뭐야? 부모 이형이 이형이라고 할 때 이자 밑줄 그어봐. 요 이자가 무슨 이자? 다를 이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뭐냐? 요거야.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요렇게 결합할 수도 있잖아. 됐지?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3번 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조건이 충족될 때 밑줄 그어. 유전자 빈도 일정하게 유지해다. 밑줄 그어. 그게 이거야.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다음 세대의 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유전자형의 빈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친자가 공유하는 특정 유전자가 집단 내 무작위 개인에게서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 그럼 당연히 어때? 친자 판정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리고 5번. 보존 생물학에서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자, 그럼 17번. 잘 봐봐. 같이 한번 볼 거야.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그랬어. 자, 그럼 기억에서 미음이 앞에 그 조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됐지? 자, 그래서 간다. 보기 봐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전제로 한 종의 딱정벌레 실험에서 초록색과 갈색을 결정하는 그럼 봐봐봐. 초록색하고 갈색. 그 갈색.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애들인 거야. 그럼 걔네들을 결정하는 유전자 빈도 변화를 관찰했대. 그럼 초기에는 어때? 초록색하고 갈색의 비율이 얼마였어? 1대1이었어. 됐지? 그리고 집단의 크기 체크해. 우연한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밑줄 충분히 컸다. 오케이. 집단의 크기 충분히 커. 됐죠? 그리고 또 밑줄 교배 역시 무작위야. 오케이. 교배도 무작위야. 그리고 그 다음 봐. 연구팀은 밑줄 여기 별표에 실험을 위해서 갈색 나뭇잎이 많은 환경에서 벌레들을 사육했다. 밑줄 그어. 이게 바로 뭐야? 자연 선택을 유도해버린 거야. 그치? 그럼 뭐의 빈도가 많아지겠어? 갈색 빈도가 많아지겠죠. 그럼 자연 선택이 유도된 거니까 이건 어때? 앞에 조건에서 지금 만족이 하나 안 되고 있는 거잖아. 됐지? 그리고 그 다음 봐. 그럼 이 환경에서 그래서 결과가 어때? 초록색 벌레가 포식자에게 더 잘 눈에 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벌레가 갈색 벌레보다 더 많이 잡아먹혔다는 거야.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지. 그지? 그리고 그 결과 몇 세대가 지난 후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는 크게 감소 체크. 그죠? 그래서 평형이 유지가 안 된 거야. 조건이 하나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록색 딱정벌레와 갈색 딱정벌레 외에 밑줄구어 다른 색의 딱정벌레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야? 외부 유입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외부 유입 같은 거 절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만족이 됐어. 근데 뭐만 만족이 안 된 거냐? 얘만 만족이 안 된 거야. 됐지? 자연 선택이 유도된 거니까.